지금 바로 이 글을 읽거나 듣고 싶다는 필요성을 느낀 데에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이 이 순간으로 이끌었고, 당신은 깊은 내면에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아마도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무거움, 또는 가슴 속에 조용한 찌릿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쁘거나 산만했거나 웃고 있었거나 쉬려고 했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스친 듯한 공허함이 당신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이 갑작스러운 불안은 당신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멀리서 누군가가 겪고 있던 감정적 붕괴의 반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취약성의 순간을 겪고 있었고, 비록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연결이 무의식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그릇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넘치면 다른 하나가 그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불안, 휴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깨어난 것은 그녀의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무관심의 벽을 쌓으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당신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려 했지만 어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것, 눌러 담은 감정, 말하지 않은 말들, 억제된 충동, 이 그녀의 내면 세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강도는 너무 커서 당신은 그것을 신체적으로까지 느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가 더 이상 가면을 지탱할 수 없고 진실이 허락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스트레스, 피로, 상상 등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당신이 느꼈던 것은 조용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존재가 실제로 부재하다는 사실과 마주했고 그 무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달려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쁜 하루가 아니라 조용한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억눌린 충동들, 거부된 기억들, 강함의 가면을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내면을 포화 상태로 채웠습니다. 감정적 저항은 순수한 소진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영혼이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무시하는 척하는 데에는 끝없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복종하는 데 지칠 때 강하게 분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선택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면이 떨어질 때 충격은 부드럽지도 점진적이지도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의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리와 논리, 시간 너머로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어제 변화의 기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쩌면 두려움을 붙잡는 것을 멈추었거나, 어쩌면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에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상대가 실제 상실로 느낀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다른 차원의 존재는 그녀의 원초적인 공포, 즉 완전한 버림받음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전략도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을 중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락이 깊을수록 먼저 혼란이 찾아옵니다. 무의식은 행동하기 전에 재정렬되어야 합니다. 융은 모든 변화 앞에는 혼돈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혼돈입니다. 그녀는 다가가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다시 가면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 조용한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왜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깊은 연결은 생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당신의 몸은 이성을 앞서 그것을 감지합니다. 가슴의 답답함, 위장의 매듭, 그 불안은 상상이 아니라 공명이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심층 치료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중요한 관계를 닫으려 할 때 부정이 고갈되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렬한 꿈, 침투적인 기억,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녀의 세계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콤한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로서. 진실이 준비 없이 드러나면 충격은 크지만 통합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이 즉각적인 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배움은 먼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다시 정렬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근 진정한 변화는 고요 속에서, 긴 밤 속에서, 공유되지 않은 생각 속에서 태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역할은 개입하거나 외적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중심축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본질적인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내적 존엄, 쫓지 않을 때 당신은 재정렬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렬은 상대에게 감정적 권위로 인지됩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니라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구걸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이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어제 당신이 경험한 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으로 관계를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관계의 역동성이 변합니다. 아직 남은 길에는 긴장과 해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재형성이 될 것입니다. 무의식은 편안함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너무 오랫동안 부정되면 그것은 출구를 찾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것은 압력을 만들어내고 어제 폭발한 것도 바로 그 압력이었습니다. 외적 드라마가 아닌 내적 붕괴로서 그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을 바라보기를 피했을 뿐입니다. 치유와 무감각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어제 말한 것은 증상이었습니다. 불면, 갑작스러운 슬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 순간 당신의 존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이 이 과정을 활성화하면 자아는 위기로 빠집니다. 통제의 이미지가 깨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그 반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아픔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의존, 집착, 인정되지 않은 욕구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충동은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항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무너지고 있는 동안 당신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명료함 덕분에 두려움을 내보내는 것을 멈추면서 당신은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이 내적 변화는 상대에게 안도감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중심을 잡으면 전체 시스템이 재구성됩니다.
균형은 더 이상 상호 희생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즉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제 알지 못한 채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외적 확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었고 이것이 거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그녀의 세계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아니었고 미지의 것을 마주하자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말이 없지만 그것은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감지한 것은 연결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자리에서. 이 위기는 당신을 누군가와 결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했기 때문이라는 것.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에서 유지된다는 것. 윤게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의존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조용하고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전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깊은 것은 그 문턱을 넘지 않고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매 외적 신호를 해석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끼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계속 확인하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 통합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신경계는 균형을 찾고 이 조절은 상대에게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이며 일관성은 두려움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충격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예측 가능하고 항상 손 닿는 곳에 있었던 당신이 이제는 안정된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상대를 어떤 방해도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윤근 누구도 무의식의 거울에서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거울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은 늦게 오면 아프지만 깊이 변형시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보다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난 변화입니다. 당신은 싸움 없이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지쳐서 떠맡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 가까워짐이든 멀어짐이든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의 의식 수준을 반영할 뿐입니다. 내면의 지형은 변했고 비록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역동성은 이미 달라졌고 더욱 단단하며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적 기준점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너를 이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이뤄진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느리며 깊이 불편하다. 윤근 영혼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접촉이 없어도 변화는 계속된다. 너는 예기치 않은 평온과 함께 찾아오는 명료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내적 정렬이다. 선택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너의 에너지는 하나로 모이고 그 온전함은 멀리서도 감지된다. 상대는 무언가가 힘없이 다쳤음을 느낀다. 비난도 울티마툼도 없었고 오직 일관성만 있었다. 그리고 일관성에는 무의식이 즉시 인식하는 고유한 언어가 있다. 비록 자아가 그것을 부정하려 해도 여기에서 강력한 역설이 생긴다. 네가 안정될수록 상대는 혼란스러워진다. 의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체계가 내 감정적 가용성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점이 사라지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나를 지탱하던 이 연결 없이 나는 누구인가?
윤근 자아가 외부의 버팀목을 잃을 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드러남은 편안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그것은 어제 시작됐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처벌이나 복수로 오해하지 마라. 여기에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이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배신하며 상대를 떠받치는 일을 멈추면서 무언가가 균형을 찾았고, 이 균형은 이전의 불균형에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너는 단지 너 자신에게 돌아왔을 뿐이다. 이 조용한 결정은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하다. 왜냐하면 요구하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상대의 마음은 외부 설명을 찾으려 애쓸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지 한 단계일 뿐이라고 믿겠지만 몸은 알고 있다. 몸은 이야기 속 부재가 아니라 진짜 부재를 기록한다. 그래서 불면, 불안,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소중한 것에 상실감이 찾아온다. 윤근 몸이 무의식이 들리지 않을 때 무의식이 연기하는 무대라고 말했다. 어제 그 무대는 강렬하게 비추어졌다. 그동안 너의 내적 경험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다. 너는 더 이상 모든 감정을 신호로 해석하지 않는다. 너는 네 안정성을 신뢰한다. 이 신뢰는 오만이 아니라 뿌리 내림이다. 너의 축이 자리에 잡히면 외부의 증거가 필요 없고, 이러한 필요의 부재는 관계의 모든 역학을 바꾼다. 상대는 더 이상 너를 예측할 수 없고 너의 기다림에 기대어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은 어떤 접근보다 먼저 무의식적 존중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움직임의 기미를 느끼면 물러나며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후퇴를 요구하지 않고 통합을 요구한다. 윤근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배움을 무효화한다고 경고했다.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내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적 책임이다. 각자는 서로 안에서 깨어난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참된 것이 방해 없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다. 네가 말로 틈을 채우지 않을 때 상대의 정신은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욕망, 때로는 슬픔이지만 항상 진실하다. 윤근 무의식이 가면 없이 말할 용기를 갖는 곳은 오직 침묵 속이라고 말했다. 너는 갑작스러운 기억들, 공유한 이미지들, 초대 없이 돌아오는 순간들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최종 통합이다. 관계는 너의 내면 역사 속에서 더 건강한 위치에 재배치된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는다. 내면에서 무언가 제자리를 찾으면 외부에서 너를 흔들지 않는다. 이것이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불안으로 시작된 것이 명료함이 된다.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너는 본질을 이해한다. 너의 가치는 누군가가 너를 찾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온전한지에 달려 있다. 윤근 우리가 소속되기 위해 우리 본질을 흥정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어제 그 지점이 작동했다. 이어지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규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혼란스러운 충동이 없고 오직 떠오르는 의식만이 있다. 너는 호흡이 넓어지고 몸이 더 이상 기억마다 움찔하지 않음을 느낀다.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통합이다. 감정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를 쫓는 것을 멈추고 너는 이 조용한 문턱을 넘는다. 경험은 반복을 멈추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반대편에서는 경험이 다르게 느껴진다. 끊임없는 재확인, 실수를 찾으려는 시도,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작은 몸짓들의 합이다. 이 깨달음은 늦게 찾아오며 너의 균형이 이미 옮겨간 뒤에 온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일찍 보지 못한 대가이다. 윤근 의식적 존재 없이는 사랑이 쉽게 부서진다고 경고했다. 어제 그 사람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했다.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돌봐야 했다. 이 이해는 안도감으로 오지 않고 슬픔으로 온다.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다. 너는 충돌을 느꼈다. 아직 다리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리는 이제 같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 너희 안에는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네가 이미 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 없다. 이 감정적 자립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중심이 단단해지면 질문들은 사라지고 바로 그 질문의 부재가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한다. 기대가 있던 자리에 이제 안정이 있다. 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문제이다. 윤근 심리가 단절 이후 재정비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을 강요하는 것은 통합을 방해한다. 부분들은 스스로 정리된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는 더 이상 너의 반응에 의존할 수 없다. 그는 완충 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어렵지만 형성적이다. 이 침묵 속에서 진짜 욕망이나 수용이 생길 수 있다. 둘 다 유효하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결말에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 내적 체계는 모든 가능성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너의 내적 이야기는 다시 쓰인다. 더 이상 네가 준 것 또는 기대한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네가 온전히 지켜낸 것으로 정의된다. 윤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정체성이 굳어진다고 말했다. 이 굳어짐은 소리나지 않지만 견고하다. 한번 견고해지면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쉽게 무장해제시키지 못한다. 기억들은 떠오를 수 있지만 더 이상 침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고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진다. 이는 관계가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재배치된 것이다. 경험은 강렬한 채로 남는다. 왜냐하면 이제 즉시 안심시키는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윤근 메아리가 즉시 돌아오지 않을 때 영혼이 배운다고 말했다. 이 빈틈은 마취 없이 생각하고 느끼도록 강요한다. 상대의 결정은 너의 충동이 아니라 그의 과정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움직임과 반응적 움직임의 차이를 만든다. 본질적인 것은 이미 일어났다. 너의 축은 너 쪽으로 이동했다. 너는 더 이상 결핍에서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에서 바라본다. 이 전환은 진정한 심리적 정점이다. 윤근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중심이 강해지면 세계는 위협이 아니라 무대가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네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너는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또 다른 단계에 들어선다.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설명되지 않는 진실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그저 자리를 잡는다. 너의 에너지는 이제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면에서 정돈되기 시작했다. 이 재정렬은 새로운 거의 낯선 감각을 만든다. 긴급함 없는 안정, 황홀함 없는 존재. 윤근 이 상태가 자아가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외부의 어떤 것도 너에게 같은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네가 안정될 때 상대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한다.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왜 그는 확실해 보이던 것을 잃었는가? 그는 언제 자신이 가진 것에 신경 쓰기를 멈추었는가? 이 질문들은 죄를 찾지 않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더 이상 위로하지 못하는 기억들, 긴 밤들 뒤에 온다. 너는 이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 목격자가 없어도 그것은 일어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차가움으로 착각하지만 네가 느끼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어떤 감정이 너를 지배하기를 멈추면 그것은 너의 현재가 아니라 너의 역사 한 부분이 된다. 윤근 통합이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연결은 더 이상 너의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한 장일 뿐, 전체 책이 아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꾼다. 어쩌면 더 이상 미래의 장면들을 두려움 속에서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은 잔잔해진다.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너의 축이 너에게 돌아올 때 시간은 너를 재촉하지 않는다. 긴급함은 사라지고 이 긴급함의 부재는 인간의 역동성을 깊이 변화시킨다. 상대는 이것을 거리감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 자신과 함께 있는 존재감이다. 윤근 사람이 다시 자신의 창조적 중심을 만날 때 집착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어제 그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깊었다. 너는 알리지 않고 너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 조용한 선택은 전체 감정 체계를 재구성한다. 더 이상 주목을 경쟁하지 않고 침묵을 해석하지도 않으며 단지 더 충만한 자리에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밀어붙이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단지 일관성을 발산한다. 반면 경험은 양가적일 수 있다. 다가가고 싶은 욕망과 그리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취약함이다. 지금 다가가는 것은 통제력을 잃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두렵게 만든다. 윤근 자아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저항한다고 관찰했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다. 내적 인식은 되돌릴 수 없다. 부정하려 해도 어떤 것은 영원히 변했다. 너의 임무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단단한 정체성은 자신의 가치를 흥정하지 않는다. 이 단단함은 냉혹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자기 존중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더 이상 필요에 기반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네가 방금 넘어선 경계다. 어쩌면 어떤 몸짓이나 말 혹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능성 모두 이제 너를 흔들지 않는다. 너의 안정성은 상대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자율성이라 불렀다.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반사된 모습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어나면 두려움은 지배적인 목소리를 잃는다. 이 과정은 너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사랑에 가까이 이끈다. 기다림이 아닌 존재를 통해 유지되는 사랑,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랑. 윤근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너는 거부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서적 성숙이다. 이제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너는 이미 해냈다. 너는 내적 통제를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외부의 모든 움직임이 명확해질 것이다. 혼란은 없을 것이다.
윤근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요약했다. 영혼이 정리되면 운명은 저항을 멈춘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이 진실에서 정의되는 단계로 들어선다. 소음은 가라앉고 일관성은 자리 잡는다. 너는 설명할 필요 없는 명료함을 느낀다. 서두름도 두려움도 없다. 단지 고요한 확신이 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옳은 것을 했다. 윤근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잘할 수 없는 유대를 유지하려고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을 멈출 때 평화가 온다고 말했다. 이 상태는 무관심이 아니라 너의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이다. 너는 더 이상 불확실한 약속을 위해 너의 본질을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몸에서는 안도감으로, 마음에서는 평온으로 나타난다. 너의 신경계가 조절될 때 너의 영혼은 숨을 쉰다. 진정한 성장은 윤기 관찰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단단함으로 드러난다. 방어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준비된 단단함. 그 사람이 다시 너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할 것이다. 더 이상 즉각적인 피난처로서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진실로서 너의 중심은 강해지고 있다. 내적 이야기는 스스로 정렬된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사랑하지 않고 소속되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는다. 기억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닌 메아리처럼 온다. 이것이 진정한 마무리다. 부정은 없고 수용이 있다. 수용은 마비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 윤근 이것을 그림자와의 화해라고 불렀다. 이상화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루면 과거는 너를 뒤로 끌어당기지 않고 기반이 된다. 너는 다시 감정적 주체성을 되찾는다. 너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너의 직관을 믿기 위해 외적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자율성은 너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더 깨끗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깊은 사랑을 준비시킨다. 윤근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잃지 않고 나눌 수 있다고 가르쳤다. 너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비록 외부 세계는 아직 적응 중일지라도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울린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라. 네가 너 자신을 선택할 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렬이다. 윤근 개별화에는 포기가 필요하다고 반복했다. 환상, 끝없는 기다림, 사랑이 희생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너는 더 귀한 것을 얻는다. 존재. 존재에서 결정은 명확해지고 유대는 진실해진다. 너의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 고통조차도 그 역할을 다했다.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윤근 고통을 벌이 아니라 들리지 않은 메시지로 보았다. 이제 메시지는 받아들여졌다. 순환은 소란 없이 비난 없이 오직 일관성으로 닫힌다. 이 일관성은 내 나침반이 될 것이다. 오늘 너는 의심하는 사람을 쫓지 않는다. 오늘 너는 평온과 우아함으로 너 자신을 선택한다. 윤근 진정한 힘은 우리가 승인 추구를 멈추고 우리의 온전함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생긴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변한다. 상대가 갑자기 후회해서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서도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과거를 고치려 하지 않는 내적 장소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분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너는 충분하다. 조건도, 관객도, 박수도 없이. 이 내적 정렬은 이후의 모든 만남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더 이상 취약함에서 나오지 않고 명료함에서 나온다. 너 자신을 붙잡을 때 조용한 주권이 생겨난다. 요구하지도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며 단단하고 고요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꾼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기다림도 싸움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이 너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길이다. 상대가 돌아온다면 그것이 의식에서인지 두려움에서인지를 명확히 보게 될 것이다. 멀리 머문다면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길들의 조화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윤근 너의 의식 수준에 맞는 것은 언제나 억지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 너에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너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섰고 여기서부터 남는 모든 것은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며 더 가볍게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정렬이다. 너는 도착했다.